예, 안녕하세요. 김영훈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조합 규약의 효력과 한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 전공 노동조합 사건인데요. 그 노조 내부를 보시면 규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규약이라는 것이 일종의 회사에 정관이 있는 것처럼 노동조합도 내부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 그런 노조 내부의 그 규범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규약이라고 하는데 이제 노동조합 규약에 조합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약에 근거해서 위로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를 당한 그 사례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 사례 중에 일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어요. 노동조합 내부에 규약이 있다고 했죠. 자, 규약이 있습니다. 자, 규약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그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어떤 위로금이라든지 치료비를 지급한다, 뭐 이런 내용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노동조합이 위로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위로금을 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거를 이유로 해서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이 부재소에 관한 그런 조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노동조합 조합원이 활동을 한 거죠. 활동하다가 축구대회를 개최했어요. 근데 그냥 축구대회를 한 게 아니고 조합위원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한 겁니다. 일종의 조합 활동이죠, 그죠? 조합 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겁니다. 이 경우에 우리 규약에 따르면은 위로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노동조합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죠. 조합원 갑이 그걸 이유로 해서 아니 분명히 규약상으로는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 왜 지급하지 않았냐, 이거 규약에 근거해서 위로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다, 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등장하겠죠. 첫 번째로, 그럼 과연 규약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법원으로서의 이 성격을 띠게 되는 거냐, 즉 어떤 재판의 판단 규범으로서 근거 기준으로서 규약을 들 수가 있는 거냐, 이 문제가 하나 등장하게 되고, 두 번째로 규약이 그에 대한 그 성질, 즉 법 규범으로서의 법원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뭐 규약은 한계가 없는 거냐, 무조건 규약에 따르면 되는 거냐, 자, 이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과연 노조가 제정한 이 규약이라고 하는 것이 조합원에 대해서 권리 의무를 설정하는 어떤 법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있냐 이거예요. 네, 우리 판례에서는 그렇겠죠. 이게 규약이 일반적인 취업규칙이나 단협과는 다르긴 합니다. 왜 다른가 하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혹은 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을 해요. 그런데 규약은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인 거죠. 하지만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규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사용자하고의 관계에서는 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노동조합 내부의 자체적인 법 규범이에요. 그래서 조합원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 규약도 소속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규율하고 있구나, 중요한 자체적인 법 규범이거나 효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규약이 뭐 무한정의 무소불위의 한계가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자, 우리 판례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노조의 규약 같은 자체적인 법 규범을 제정할 때는 적어도 헌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자 개개인의, 조합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과도하게 침해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죠?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헌법에서는 정해주고 있는 인권이 있는 건데 그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강행법규에 어긋난다, 위반된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규약이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보다 힘이 센 헌법이라든지 강행법규에 위반돼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들은 자체적 법 규범의 이 규정, 즉 규약의 법 규정은 무효가 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을 보시게 되면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위로금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중요한 권리를 담고 있는 거죠.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규약에서 그걸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 이런 또 조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조항은 효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그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아까 규약의 한계를 봤습니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그 개개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을 두고 그런 그 한계를 규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약 내용을 보니까
이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 중에 하나가 재판에 관한 청구권이야. 근데 아예 재판에 청구할 수가 없도록 막아둔 거죠. 그래서 그 규약 내용 자체, 즉 이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조합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즉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이것들을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하기도 전에, 발생하고 난 다음에 화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발생하기도 전에 미리 일률적으로 박탈을 한 거죠. 따라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금 침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무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조항은 효력을 가지게 되고, 자, 위로금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 헌법상의 재판의 청구권 이걸 침해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신 겁니다. 자, 규약 이번 시간에 효력과 그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